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테슬라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제조사로 정의하는 것은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을 컴퓨터 제조사로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영상과 그리고 최측근들이 테슬라 연구소에서 목격한 옵티머스 3세대 프로토타입은 인류가 상상해온 옵티머스 로봇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로봇을 목격한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앞으로 인류는 테슬라를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찬사가 아니라 옵티머스가 가져올 파격적인 경제적 효용성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입니다. 3세대 옵티머스는 기존 2세대와 비교했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테슬라의 독자적인 거대 언어 모델과 실시간 비주얼 신경망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이전의 로봇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였다면 3세대 옵티머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명령을 맥락적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이 좀 지저분한데 손님이 오기 전에 정리해줘 라고 말하면 로봇은 스스로 무엇이 쓰레기이고 무엇이 씻어야 할 그릇인지, 그리고 깨지기 쉬운 물건은 무엇인지를 시각적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수년간 FSD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한 실제 세상의 물리법칙을 로봇의 뇌에 이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인간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을 흉내내는 혁신적인 고정밀 액추에이터가 전 관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옮기는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부터 수십 킬로그램의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나르는 강력한 힘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구 인구 83억 명에 대응해 로봇과 인간의 비율이 최소 1대1이 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가구에 한 대 이상의 옵티머스가 보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장 규모는 수조 달러를 넘어 인류 경제 전체를 재편할 수준입니다. 단순한 공장 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가사 노동의 해방과 새로운 부의 창출을 가능케 하는 이 로봇은 테슬라 시가총액을 10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3세대 옵티머스는 디자인 면에서도 금속의 차가움을 벗고 훨씬 부드럽고 인간 친화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관절의 움직임은 더 이상 기계적인 소음 없이 생명체처럼 고요하고 매끄럽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노동력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옵티머스는 그 노동력의 최종 형태입니다. 역사상 최고 부자로 기록된 존 디 록펠러의 표준 석유 성공 신화는 단순히 석유를 많이 채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록펠러의 진정한 천재성은 석유가 유정에서 나와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모든 길목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파이프라인, 철도 운송망, 그리고 정제시설을 장악함으로써 경쟁사들이 석유를 팔 때마다 자신에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 구축하고 있는 AI 제국이 록펠러의 수직 계열화 전력을 디지털과 하이브리드 제조 영역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많은 비판론자가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을 자동차 산업의 잣대로 측정하면서 거품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테슬라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AI 학습을 위한 거대 연산 인프라인 슈퍼컴퓨터부터 실제 세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 네트워크, 그리고 그 지능이 발현되는 하드웨어인 옵티머스까지 공급망을 모든 단계를 직접 소유하고 설계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찰리 가르시아의 지적처럼 록펠러가 기름의 흐름을 통제했다면 일론 머스크는 데이터 학습 클러스터에서 로봇의 손가락 말단 신경까지 AI 모든 신경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구글의 클라우드 비용을 지불하며 AI를 개발할 때 테슬라는 자체 설계한 AI 칩과 인프라를 통해서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는 테슬라를 단순한 제조사가 아닌 AI 시대에 지탱하는 지능형 정유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모든 자율형 로봇과 하드웨어는 테슬라가 구축한 지능형 인프라를 거치지 않고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인류 문명의 새로운 연료인 지능의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으며 텍사스 리튬 정제소와 옵티머스 공장은 그 파이프라인의 핵심 거점이 됩니다. 록펠러의 석유가 100년의 에너지 패권을 쥐었듯이 테슬라의 AI 수직 계열화는 향후 100년의 노동과 지능 패권을 장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테슬라가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에 세운 리튬 정제소는 단순한 화학 공장이 아니라 서방 공급망의 자립을 상징하는 전략적 요새입니다. 전 세계 리튬 정제 시장의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지정학적 구도에서 테슬라는 이 의존성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 직접 정제업에 판을 짰습니다. 이 공장이 보여준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테슬라 속도인데
일반적인 대형 화학 정제 설비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그리고 시제품 생산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 것이 업계의 철칙이었으나 테슬라는 이를 비웃듯 단 19개월 만에 첫 번째 배터리 리튬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가상세계의 소프트웨어를 넘어 거대한 물리적 플랜트 제조 영역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만천하에 입증한 것입니다. 정제소의 핵심 기술력은 호주 등지에서 수입한 스포드민 광석에서 중간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직접 배터리급 수선화 리튬을 추출하는 직결 공정에 있습니다. 기존 업계가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복잡한 물류 단계와 가공 과정을 거칠 때 테슬라는 원석을 투입하면 최종 소재가 쏟아져 나오는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공장 한 곳에서만 연간 50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들어갈 리튬을 정제할 수 있으며 이것은 테슬라 차량뿐만 아니라 메가팩과 미래의 옵티머스 로봇 군단이 들어갈 배터리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근간이 됩니다. 공급망의 최전방인 원료 정제 단계를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테슬라는 외부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대란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은 경쟁사들이 배터리 소재 부족으로 생산 라인을 멈추거나 가격 인상 압박에 시달릴 때 테슬라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며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치트키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텍사스 정제소는 테슬라가 에너지 자립 국가와 같은 위상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자산입니다. 테슬라가 공식 발표한 특허 세부 내용은 전 세계 화학공학자들과 환경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언급했던 수학적으로 설계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진보된 정제소라는 주장은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었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특허의 핵심은 전통적인 리튬 정제 방식인 강산 침출을 과감히 버리고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산성프리 탄산화 공정을 완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혁신은 공정의 굴뚝을 공급 라인으로 바꾼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리튬 광석을 약 1050도의 고온에서 굽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공장이라면 이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거나 비싼 비용을 들여서 포집하겠지만 테슬라는 이 배기가스를 공장 내부의 탄산화 타워로 직접 파이프를 연결했습니다. 이 타워 안에서 배기가스는 소금물과 암모니아 용액을 만나 반응하며 리튬 정제에 꼭 필요한 핵심 원료인 탄산 나트륨으로 변환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화학양론의 균형입니다. 특허 데이터에 따르면 광석 1톤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해당 광석 1톤을 정제하는 데 필요한 탄산 나트륨의 양과 소수점 단위까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공장이 가동되면서 나오는 폐기가스가 다음 공정의 원료를 100% 충당하는 완벽한 피드백 루프를 완성했습니다. 이 덕분에 테슬라는 외부에서 리튬 정제용 화학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경쟁사 대비 리튬 생산 단가를 30% 이상 즉각적으로 절감합니다. 남들이 연기를 뿜어내며 환경세를 낼 때 테슬라는 그 연기를 다시 원료로 바꾸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현대판 연금술을 실현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2025년 전체 실적 리포트는 이 모든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연간 총 매출은 약 6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2조 8천억 가량입니다. 그리고 순이익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4천억 정도인데 이 기록은 전 세계 전기차 보조금 중단과 경기 위축이라는 악재 속에서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416억 달러, 하나로 약 55조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량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력은 테슬라가 경기 변동에 일입하지 않고 텍사스 정제소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와 옵티머스 3세대 양산체계 구축에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25년 3분기에는 40억 달러라는 역대급 잉여 현금 흐름을 기록하며 자동차 사업에서의 이익이 로봇과 AI라는 미래 먹거리로 선순환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모든 시선은 26년 1월 28일로 예정된 4분기 실적 발표와 바로 내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예정된 중대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발표가 로보택시의 글로벌 서비스 개시인지 아니면 옵티머스의 선주문 개시인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테슬라가 이미 제조사를 넘어선 AI 인프라 제국으로 진화를 완료했다는 사실입니다. 텍사스 정제소에서 생산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리튬이 옵티머스의 관절을 움직이고 슈퍼컴퓨터가 옵티머스의 뇌를 채우는 그날 테슬라의 가치는 현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지금은 단순한 조정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꿀 가장 위대한 엔지니어링 제국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테슬라는 완벽한 AI 제국의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스템이 가동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결핍에 빠져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수십억 대의 옵티머스를 세상에 내놓고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완성하려 할수록 인류는 유례없는 에너지 부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 기술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왜 지금 에너지 공급망에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 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